정우성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업계 사람에게 캐스팅되어 모델 일을 하며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시기 이전 옷가게 아르바이트 당시 잘나가는 호스트바의 마담에게 함께 일해보자며 명함을 받았다고 한다. 정우성에게 높은 월급과 생활할 아파트를 제시할 정도. 정우성은 만약 당시에 수락했다면 지금 강남에 빌딩이 몇 개나 있을 거라며 지하 세계의 카사노바로 레전드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우성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불임 사건과 관련된 영화 변호인의 제작을 지원해서라고 하는데, 이에 정우성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것을 전혀 몰랐고 어느 시대나 기득권층에 뭔가 요구하고 저항하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다며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점으로 정우성은 오히려 정치적 발언을 하는 빈도와 수위가 높아졌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정치 철학에 대해 대화하는 등 탄핵 시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빛밖에 보이지 않는 그의 외모 덕분인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 정우성은 탈모라고 한다. 데뷔 시절이던 20대 초반부터 M자 탈모가 심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젊은 시절엔 지금과 달리 거의 앞머리를 내리는 헤어스타일을 고수했지만 20대 중반으로 가면서 심해진 탈모와 영화 유령에서 군인 신분으로 짧은 머리를 올리고 나온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충격을 줬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정우성은 모발 이식 수술을 하게 되고 결과는 대성공. 당시 탈모 사이트에서는 정우성의 모발 이식 성공에 환호를 질렀다고 한다. 정우성은 귀티나는 외모와 다르게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재개발 지역의 판자촌 산동네에서 무너져가는 집을 보며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어린 시절 학업보다 알바를 많이 했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 때 재수생으로 속이고 서문여자고등학교 앞 햄버거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매번 정우성을 보려는 여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화장실 벽면에는 정우성을 짝사랑하는 여학생들의 낙서가 빼곡했다고 할 정도. 햄버거집 사장님도 정우성의 인기에 시급을 올려줬다고 한다. 정우성은 중졸이다. 가난한 유년 시절 때문에 경제적으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경기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공부에 뜻이 없어 중퇴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중퇴 이후 검정고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학력은 중졸이다. 최근 도어락당 수다승철에서 정우성은 고등학교 자퇴 당시 어머니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자퇴서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사귈 수 있는 친구에 대한 결핍이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의 현재 키는 186cm, 한국에서도 꽤 큰 장신 연예인으로 꼽힌다. 정우성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키가 183cm였으며 중학생이었을 무렵에는 184cm까지 자랐다. 고 한다. 본인은 키가 너무 큰 게 싫어서 구부정거리며 다녔고 키가 너무 크니까 배우하기는 힘들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한다. 정우성은 일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일본의 장신 연예인이던 182cm의 이시바시 타카하키가 정우성에게 키가 몇이냐고 물었고 186이다라고 대답해 이시바시가 크게 놀랐다고 한다. 잘생긴 얼굴은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는데, 정우성은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저는 왜 이렇게 유머 감각이 없을까요를 고민으로 들고 나왔었다. 무릎팍도사에서 해결책으로 회식 자리에서 인기짱, 어색한 첫 만남에 하기 좋은 유세윤의 개코 원숭이 개인기를 알려줬다. 정우성은 단호하게 저 안 웃길래요 라고 했으나 결국 개코 원숭이를 완벽하게 따라했다. 이후 영화 증인 관객과의 대화에서 개코 원숭이 짤을 올린 관객에게 분개했다고 한다. 정우성은 오리온의 센스민트 CF로 처음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는데 이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곡이 박진영의 명곡 날 떠나지 마였다. 이 당시 처음 광고로 데뷔한 정우성의 얼굴은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더불어 박진영 또한 그렇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얼굴 없는 가수 시절이었다. 오리온 CF만 본 사람들은 광고 처음 나오는 노래 박진영이란 자막을 보고 정우성이 날 떠나지 마를 부른 박진영이란 사람인 줄 알았다는 우픈 비하가 있다고 한다. 혼다 CBR 600F3을 최대 속력으로 타면서 두 눈을 감고 두 팔을 양옆으로 쫙 뻗는 이 장면, 남자들의 로망이자 정우성의 레전드급 명장면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많은 남학생들에게 남자의 간지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며 당시 담배를 피는 양아치들이 모두 지포라이터를 사용했다는 일화가 있다. 정우성은 이 영화로 한국을 대표하는 미남 배우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이후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찍기 전까지 비트의 후광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정우성은 자신의 절친으로부터 너는 비트만 찍고 마약이나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서 한국의 전설로 남았어야 된다고 독한 농담을 받았다고 한다. 정우성은 태양은 없다에서 만난 이정재와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절친이다. 동반 CF 출연은 물론 같이 패션 사업도 하고 술도 함께 마시는 인생의 동반자 같은 친구 사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만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재밌는 점은 정우성과 이정재는 이렇게 친한데도 아직까지 존댓말을 쓴다고 한다. 정우성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라 존중하는 차원에서 존댓말을 쓴다고 한다. 잘생긴 두 사람이 친하다고 하니 정우성과 이정재는 종종 연인설, 게이설, 청담동 부부설이 돌기도 하는데 당사자들은 그저 웃기고 재밌는 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정우성은 연관 검색어에 실물이라는 검색어가 함께 뜰 정도로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연예인들이 정우성에게 자극을 받아 연예인을 꿈꾸며 연예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정우성은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됐으면 나한테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서 일화 중 대표적인 것은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인터뷰 당시 한효주가 정우성을 보자마자 와 영화배우다 라고 말한 것. 또 다른 것은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한가인이 그저 멍하니 정우성을 바라보는 사진이 찍힌 것. 그 외에도 많은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정우성 극찬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정우성의 취미는 사진 촬영이다. 연출이나 감독 등 배우 외적인 면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사진 촬영도 꽤 잘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우성은 어마어마한 셀카 고수다. 정우성이 현재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 카메라를 밑에 두고 찍거나 초근접 셀카를 찍거나 초점이 흔들렸거나 등 무시무시한 셀카를 볼 수 있다. 이런 셀카의 정우성은 섹션에서 셀카 찍는 것을 부끄러워서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자신의 미모를 카메라가 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연예계에서 이름의 무게감에 비해 작품의 흥행면에서는 의문이 든다. 흥행순으로 정우성의 작품을 세워보면 이병헌, 송강호 공동주연인 놈놈놈이 최다 관객일 정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668만 명, 감시자들 550만 명, 더킹 531만 명, 강철비 445만 명, 신의 한수 356만 명 등 정도이며 감시자들에서는 정우성이 생애 첫 악역이라 흥행이 간절하다 말했을 정도. 데뷔 초와 다르게 현재의 정우성은 잘생겼다는 말에 예 잘생긴 거 알아요 라고 말하며 잘생긴 얼굴을 당당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6년 연예가 중계에서는 잘생겼다는 말이 최고냐는 질문에 제가 잘생긴 건 이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거에 반기를 들면 쿠데타 수준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아무리 관리해봐야 소용없어요. 타고난 건 못 이겨요. 예 잘생긴 거 알아요 조용. 얼마나 눈이 부시겠어요. 빛으로 기억하겠죠. 잘생긴 얼굴 과소비 좀 하는 거죠 등 수많은 명언을 남겼다. 널 만나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란 말이야 라는 대사와 낙엽을 집어던지는 남자. 거의 10년 넘게 패러디되었을 정도의 임팩트를 자랑하는 이 역대급 음료수 광고는 대한민국 대표 광고로 손꼽힌다. 이 광고의 주인공이 바로 정우성. 당시 상대 모델은 톱스타 장쯔. 영화 같은 CF의 시초로 시리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2017년 위메프 CF에서 이 광고 카피가 다시 패러디되며 정우성은 직접 출연해 가란 말이야 특가란 말이야를 외쳤다고 한다. 정우성은 186의 큰 키에 기럭지도 상당히 좋은데 본인도 운동신경이 좋아 남자 배우들 중 액션으론 탑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놈놈놈에서 말에 타면서 레버 액션 장총을 한 바퀴 돌려 장전하는 장면은 다들 정우성이 실제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총기 팀장이 시키자마자 한 번에 성공했다는 정우성. 그리고 이와 함께 말을 타고 역주행을 하는 등 놈놈놈을 하며 생사의 갈림길을 여러 번 느꼈다고 한다. 또한 런닝맨에서도 날아다니다시피 움직이며 뛰어난 운동신경을 선보였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윤민수는 방송 녹화날 며칠 전 고깃집에서 정우성을 만났던 일화를 언급했다. 정우성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하면서 정우성이 윤민수 일행의 밥값까지 다 계산하고 갔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6,000원을 남기고 계산했다고 해 다수의 사람들이 윤민수의 착각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다. 이후 섹션TV와의 인터뷰에서 정우성은 16,000원을 남긴 이유로 그냥 재밌지 않나요? 초면에 다 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16년 제37회 청룡영화상에서 마마무의 축하 공연 중 마마무 멤버인 문별에게 공개적으로 대시 아닌 대시를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마마무는 영화제 축하 공연이었기 때문에 멤버들은 자신의 노래 가사를 영화 속 명대사로 개사하거나 가사 속에 배우들의 이름을 넣어 부르는 센스를 보였다. 그중 문별은 마마무의 노래 데칼코마니의 가사 일부를 정우성과 관련지어 개사했다. 정우성 오늘만 기다렸어 라든지 정우성이 출연한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명대사인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를 패러디하여 정우성 내가 원샷하면 나랑 사귈래 라고 개사해서 부른 것이다. 방정석은 난리가 났고 정우성 근처에 있는 배우들도 모두 정우성을 돌아보며 환호했다. 정우성 본인도 처음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어제도 잘생겼고 오늘도 잘생겼고 내일도 잘생길 예정인 정우성씨. 외모뿐만 아니라 출중한 연기력에 유머러스함까지 팔색조 매력으로 여심 남심 모두를 사로잡으며 열심히 연예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정우성씨의 짜릿하고 늘 새롭고 최고의 모습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